황혼열을 안 당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네, 그러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네, 아내한테 무조건 잘하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맹경순의 맹모닝입니다. 자, 오늘도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여러분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 홍성남 신부님과 만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요즘 진짜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것이 이른바 사이비 교주, 사이비 종교. 네. 근데 더 놀란 것은 우리가 보기에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 신자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 혹시 넷플릭스에서는 나는 신이다 보셨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은 정말 이게 사이비교인가? 너무 경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와, 어떻게 이런 놈이 사형을 안 당하고 멀쩡하게 수많은 재산을 획득해가지고 아직도 존재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사이비교가 이제 몇 군데가 나왔어요. 네. 저희 당국대 김도영 교수가 이제 계속 추적해온 JMS 정명석이 네, 있는데, 네, 네. 사실은 저는 그 사람은 성중독자더라고요. 그냥 글쎄 말이죠. 예, 여자들 하늘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여자들을 10,000명을 이렇게 네가 케어를 해줘라. 10,000명. 10,000명. 엄청난 거죠. 네. 근데 정명석도 질이 안 좋은데 사실은 정명석보다 제가 더 이렇게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가동산이라는 걸 네, 만드는 네, 김기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냥 수용소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노동 착취를 한 거예요. 네, 네. 성착취까지. 젊은 애들을 밤마다 자기 방에 불러들여가지고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가족 간의 관계도 분리시키고 네. 남자 여자도 따로 자게 만들고 그럼 맨날 사랑 타령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쁜 옷을 입고 사랑가에 맞춰서 춤추고 하는데 이건 정말 얘는 악령이 들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 노예로 만들더라고요. 네. 그 사람이 운영했던 그 사이비교가 제일 질이 안 좋았고, 그 다음이 이제 뭐 정명석이니 뭐 다른 이제 사람들인데, 사이비 교주들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성장 과정이 안 좋아요. 네. 부모와의 관계도 별로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저학력이에요. 아, 네. 네. 초등학교는 못 나온 사람들이 여럿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사이비교에 들어왔을까 그랬더니 종교가 사기치기가 제일 좋은데. 없는 한임 만들 수도 있고 없는 천당도 만들 수가 있어요. 증명되지 않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뭐 신천지 같은 경우도 14만 4천 명이기로 했잖아요. 네, 네. 근데 14만 4천 명을 뽑는 그 권리가 신천지 교주한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한수예요. 네. 종말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인데,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렇죠. 네. 그걸 14만 4천 명으로 해서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진짜 사기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학력도 시원치 않고 가정 환경도 안 좋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세뇌를 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뭐였을까 그랬더니, 일단은 제일 공통적인 게 외로운 사람들한테 엄청 잘해준다는 게 네. 1단계더라고요. 네. 그리고 포섭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차단된 사회 안에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군대도 좀 비슷하거든요. 네. 군대에 들어가면 쫄병 생활할 때는 막 그 훈련소의 교관이 정말 하늘같이 보여요. 네, 네. 그 교관이 시킨 대로 다 하거든요. 이게 차단된 사회 안에 있으면 그렇단 말이죠.
그 종교도 열린 교회가 아니고 만약에 차단된 교회일 때는 교리도 획일화하고 교주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그 지시적인 그런 교리를 가르친다면은 사람들이 세뇌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네. 히틀러가 그 독일 사람들 대상으로 했던 방법인데 사이비교가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가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면 마귀가 들렸다고 구타를 하고 그 네 번째가 탈퇴를 하면은 테러를 가하는 거예요. 아, 네네. 그리고 더 문제는 사이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가도 갈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여기 있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네. 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이비교는 뭐 교리도 안 좋고 뭐 교주도 안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이비교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네. 그러면 나온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아, 네네네. 받아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 종교가 어떤 면에서는 사이비 종교가 생기게 된 데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돼요. 그렇죠. 일부분 책임이 있겠죠. 예,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외로운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 사람들을 다독거려 줘야 되는데 그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미사만 딱 끝나면 그냥 뭐 빠이빠이 하잖아요. 더 이상 이렇게 어떻게 해줄 것도 없고 그냥 뭐 빠이빠이 해버리고 개신교도 그렇고 불교도 다 똑같아요. 근데 사이비교는 맨투맨이에요 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선을 넘어오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성종교의 문제도 있고 네, 네. 본인들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너무 의존적인 사람들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당에 가가지고 막 의존하려다가 제 의제래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밀려나면 그렇죠. 사이비교로 가는 거예요.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존성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는 게 사이비 종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건 사이비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착취를 당한다는 건 그렇죠. 공통적이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 노동력을 가지고 이제 부를 이루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명석 같은 경우도 뭐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해외 도피 다니고 교도소에서도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 대우를 잘 받고 지낸다고 그러는 게 신도들 착취해서 번 돈이거든. 그렇죠. 그게.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리적인 것이 다 모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예. 드러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몸에 암이 생기는 게 건강관리 잘 못하고 그럴 때 암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건강관리가 잘 안 됐을 때 사이비 교라는 그런 사회적 암덩어리가 생긴다라고 네. 생각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국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없나 하는. 신천지를 해체시키려고까지 했었는데 신천지는 뭐 다시 살아나보죠. 그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또 그렇죠. 그 이득을 보려고 하면은 선거 때가 없애기가 되면은 힘들죠. 그 신자들의 네, 표가 중요하니까. 네. 예, 신천지도 그렇지, 정광훈이도 그렇지, 뭐 다 이렇게 표를 가지고서 정치인들한테 다 가니까 이걸 어떻게 해체를 시키지 네,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의 걱정으로 하나 남겨놓고 오늘의 상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시작이 저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이 개인의 문제인가 했는데 내용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정년을 10여 년 앞둔 부부입니다. 이만큼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한 것도 하느님께 감사드릴 일이죠. 근데 젊어서부터 좀 괴로웠던 것이 남편의 회사는 일과 후 거의 잔업이 없어 칼퇴근이고 또 술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자리에도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외주 회사라 일이 칼같이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객 회사에 연주회라든가 전시회, 고객 사은회 같은 이벤트가 있으면 가주는 게 도리라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또 일이긴 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또 배울 점이 많은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늦게 귀가하는 것을 늘 못마땅해 합니다. 너희 회사는 왜 그리 회식이 많으냐? 정해진 일이 끝났으면 귀가하는 게 당연하지 등등 여러 가지의 잔소리가 잇따릅니다. 제 월급도 가정경제에 기여한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는 느낌이 듭니다. 때로는 모멸감도 느낍니다. 저는 속으로 남편을 무시하게 됩니다. 저러니 회사고 개인이고 발전이 없지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무표정한 얼굴로 듣습니다. 이러다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 뭐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이 남편이 구닥다리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면은 황혼이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직 황혼이혼이 남의 일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네. 뭐 그동안에 이렇게 남편으로서의 갑질을 갖다가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뭐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돈 잘 벌어오고 그럴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문제는 지금 정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데 남편은 그냥 칼퇴근하고 부인은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들어오는 그 페이도 다르겠죠. 아, 그럴까요? 예. 근데 그런 아내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고 왜 늦게 들어오냐 그러는 거는 갑질할 처지가 아닌데 갑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갑질이라기보다는 왜 내 시간표에 맞추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그게 갑질이죠. 그럴까요? 그 니들이 왜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지 않아? 그게 갑질인데. 가족들에게 대해. 예. 물론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남편이 집에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네. 그러면 이제 좀 섭섭하죠. 어렸을 때 애들이 집에 왔는데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 막 뭐 무섭고 외롭고 그랬잖아요. 그 남편들한테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남편들이 그 와이프들이 여행 가는 게 그렇게 싫대요. 네네네. 예. 집을 비워서 빈 집에 들어가서 나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싫다고 그래서 부인들이 여행 가는 걸 반대한다고 네. 하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회사도 일하고 들어오는 아내인데 그러면은 아내가 집에 들어와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본인이 뭔가를 해야죠. 집안 청소도 하고 저녁밥도 차려놓고 아니면 커피라도 끓여놓고 수고했다고 해주든가 와이프를 마사지라도 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꾸지람을 해요. 이거는 철없는 남편인 거예요. 뭘 모르는? 예, 뭘 모르는 거죠. 요새 이분들이 살아온 그 시대가 대대로 남성들에게는 그냥 보통인 일이었죠. 근데 정년을 10년 남겼으면 지금 나이 50대란 말이에요. 50이 좀 넘었겠죠? 50대? 네, 예, 네, 그러면 네네. 노인 세대도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젊어요. 네, 젊은데 이렇게 옛날 방식대로 하는 거는 이거는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지금 황혼이혼이 한참이잖아요. 네네. 남편이 퇴직하자마자 네네. 퇴직금 수령하자마자 바로 소송 걸어가지고 그 위자료를 빼고 그래서 해외 나가면 일본 할머니들끼리만 여행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얼마나 울분이 쌓였으면. 아, 그렇죠. 그냥 참다가 이제 이혼소송을 거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조금 철든 남편들은 아내의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네요. 네. 아니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이게 내가 회사 다닐 때는 뭐 돈도 많이 들어오고 뭐 잘 나갈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만약에 퇴직하고 집에 앉아가지고 삼식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성 쪽에서는 대부분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맞춰주고 네.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하고. 근데 그게 맞벌이를 안 하는 부부의 경우고 이거는 맞벌이를 하고 있잖아요. 아내도 힘든데 네. 제가 아내 편을 들려고 해서 드는 게 아니고 황혼이혼 당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황혼이혼을 안 당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네. 그러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네, 아내한테 무조건 잘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잘 해줘도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너무 고집하지 않으셨으면. 그렇죠. 이제는 집에서 아내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남편이 되면 안 되고 남편이 애도 아니고 뭘 기다려요. 그냥 자기 생활을 해야죠. 퇴근하고 들어와서 아내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 본인이 집안 청소도 하고 그 집에서 뭐
공부하거나 뭐 자격증 따려고 애쓰거나 정년에 10년 남겼다 그랬잖아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죠. 지금 노후 준비해야 될 네, 나이인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동안은 무슨 어떤 기술 자격증이든지 따야지 정년 후에 대비가 되는데 10년을 남겼다 그러면서 와이프가 집에 안 들어온다는 거 가지고 이렇게 꾸지람한다는 거는 네, 이거는 네. 이거 거의 이혼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남아있는 내 시간을 아내에게 의존했다고나 할까? 그렇죠. 근데 아내도 나이를 먹어가는데 그 나이 먹어가는 아내한테 의존한다는 게 그 쪽팔리잖아요. 아내가 의존하게 만들어야지. 아내가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남편한테 풀게 만들어야지. 남편이 스트레스를 일하고 좀. 들어오는 사람한테 푼다는 건 이건 뭐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 유튜브를 같이 보실 수가 있으실까?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글쎄요. 생각이 들어요. 예. 조금 순간에 험한 상황이 되더라도 왜냐하면 이걸 두 분이서 서로 얘기한다는 거는 참 풀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년 10년이 왜 중요하냐면은 네. 나의 정년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머리가 암기가 안 돼요. 자격증을 따기가 어렵단 말이죠. 네. 지금 10년 남겼을 때 뭐 학원을 다니든가 뭘 하시든가 해서 자격증을 많이 따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퇴직한 다음에 자기가 조그만 사무실을 차려서 네. 직장처럼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퇴직한 남편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를,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골프를 되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은행에 다니다가 퇴직을 했는데 자기가 골프 뭐라 그러지? 손님 모아가지고 나가는 그런 조그만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그 손님들하고 같이 골프 치러 다녀요. 본인도 즐기고 아내도 편하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도장 파는 기술을 익혀가지고 조그만 가게를 차렸어요. 네. 거기서 또 그거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대학원 다니면서 상담사 자격증 따서 본인이 상담소를 차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대비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퇴직해가지고 집에서 삼식이가 되는 거예요. 아내한테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집에 있으면은 쪼잔해지기 시작해요. 자꾸만 부엌에 들어가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잔소리 듣기를 좋아하는 아내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우스갯말로 그런 얘기를 해요. 퇴직한 남편 중에서 제일 아내가 데리고 살기 힘든 남편이 전직 장성들이라고,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라고. 이제 부하 직원이나 그렇죠. 부하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 와이프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저도 낄낄대고 웃었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내가 전에 뭐 했던 사람이야, 그런 분일수록 퇴직한 다음에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힘들죠. 적응이 어렵죠. 네. 아무도 안 찾아와요. 네. 회사 다닐 때는 다 차 문 열어주고 뭐 다 이렇게 했는데 카드도 막 끊어주고 근데 딱 퇴직했더니 이제는 현금 인출기도 자기가 가야 돼. 공무원 뭐 이렇게 뭐 납부하는 것도 자기가 가야 돼. 네. 아내가 없으면 밥해 먹으려면 자기가 장 봐야 돼. 이거를 못 견디는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식당에 갔더니 또 뭐 2만 원 계속 해야 돼. 그렇죠. 잘 몰라. 그래서 어떤 직에 있건 간에 10년 남겼을 때는 퇴직한 다음을 준비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서 장도 보고 은행에도 갔다 보고 혼자서 노는 것도 해보고 혼밥도 먹어보고 혼술도 마셔보고 혼자 여행도 다녀보고 하는 그런 연습을 해놓으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정말 퇴직한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신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몇 분이 돈을 모아가지고 사무실을 빌린 거예요. 네. 그리고 아침밥 먹고는 글로 다 간대요. 거기서 하루 종일 같이 놀고 뭐 중집에서 시켜 먹고 거기서 또 뭐 이렇게 조그만 일자리 시키면 일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야말로 정말 준비가 있어야 가능한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 관계가 네. 금방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친구를 만들려면은 정말 20년, 30년 전부터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살고 그 노년 퇴직 후의 생활에 대한 준비를 같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팀워크를 만드는 준비를 하셔야지 아내만 붙잡고 있다 그러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는데 이거는 두 분이 같이 보시고 남편 되시는 분의 손을 끌어다가 손가락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저도 신부지만 저도 은퇴한 다음에 그냥 은퇴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세 끼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상담을 공부했고 그 은퇴한 다음에도 계속 상담소 일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화투 치는 멤버들이 있어요. 그분들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화투 치면서 풀어요. 예. 제 나름대로 이제 노후 생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게 건강이에요. 네. 네. 아프면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사람은 사람대로 다 잃어버려요. 노후 생활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노 아니신가요? 글쎄 남들은 노라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마음이 50대라서 네, 인정합니다. 예. 네, 우리가 어쨌든 공동의 목표는 행복하게 살자니까, 아, 그죠? 그렇죠. 네. 예. 자, 지금까지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